치료법에서 수술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혹은 방사선 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방사선 요법 혹은 치료는 고에너지의 그 X선이나 그 외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암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의 내부라든지 또 혹은 그 암 바깥에서 암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장치를 하는데, 그 암 내부에는 아주 미세한 이런 캡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을 암 주위에 말하자면 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내부 방사선 요법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보통 몸 밖에서 하는 이런 그 외부 방사선 조사는 어떤 무슨 터널처럼 생긴 데 이렇게 들어가서 미리 맞춘 그 지점에다가 그 방사선을 쏘는 방식을 보통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부 방사선 조사, 몸 밖에서 쏘는 것은 외부 방사선 조사,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이 갑상선 암 중에서 미분화암, 가장 예후가 나쁜 미분화암이라든지 이 악성 림프종의 보통 외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두암이나 여포암에서는 이 뼈 등으로 전이된 경우에 암 자체가 아닌 통증 억제를 하기 위한 이유로 또 외부 방사선 조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우에는 내부 조사에 의한 치료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갑상선이 여기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주 피부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절개를 해가지고 아주 캡슐 안에 아주 미량의 방사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발산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암의 종양 부위를 쏘아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경우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우리 내용요법, 방사선 요드의 내용요법이라는 것은 안에서 하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가장 쉽게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로 불러보겠습니다. 요거는 갑상선 특유의 방사선 내부 조사 치료로 갑상선 조직이 요오드를 좋아해서 요오드를 잡아먹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오드를 거기에 섞은 이 방사선 물질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양 부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제 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수술로 갑상선을 전부 또 절제한 후에 방사선 요오드를 복용하면 갑상선 암의 전이라든가 재발 등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방사선 요오드를 먹여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암세포를 아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유두암과 여포암에 국한이 된다. 유두암과 여포암이 거의 사실 갑상선암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사선 요드 내용요법, 즉 방사선 동위원소 요법을 시행하기 전후에 이제 주의할 사항은 동위원소 요법에 임해서 보다 많은 방사선 요오드를 갑상선 암에 잡아먹히도록 하여 높은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요오드를 많이 함유한 우리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조류, 폐류, 즉 조개류, 또 붉은살 생선,
또 한천, 우리 우뭇가사리 아시죠? 그 뭐 이렇게 음식으로 해먹는 이런 것들이 그 요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식사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전과 후를 해서 이런 유의 그 식품의 섭취는 그 제한을 합니다. 이 방사선 호르몬제나 그 요오드를 포함한 그 의약품 사용을 또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갑상선 외에 다른 용도로 그 암 외에 그 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할 때는 그 방사선 이 치료를 할 그 전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한다.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방사선 요오드를 그 복용하면 그 일정 기간 그 땀이나 또 그 침 혹은 오줌 등의 그 체액에 방사선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위의 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피폭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방사선 동위원소 병실에 일정 기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 방사선 요오드의 값이 이제 그 안전한 어떤 일정 기준 이내로 이제 내려가면 퇴원을 합니다. 퇴원 후에 그 잠시 동안은 그 방사선을 우리가 그 심어놓은 방사선이 계속 방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이제 퇴원할 때 의사로부터 그런 그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가급적 뭐 가족의 접촉을 피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여기에 그 자료에 보면 3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의류 세탁도 그 분리해서 하고 또 같은 침대나 이불에서 잠도 자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한 1m 이내의 거리에는 좀 접근하지 않는 이런 그 또 가이드라인을 주실 겁니다. 그거는 의사가 혹은 간호사가 그런 그 지시를 하면 그걸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뭐 본인에게 피해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가는 것이니까 특히 그 가족에게 뭐 아주 미세한 피해이긴 하지만 그런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방사선 그 치료의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좀 언급을 하면 이 방사선이 그 조사된 부위에는 또 그 아무래도 여기니까 이런 그 뭐 입안이라든지 가까운 또 그 인두 등의 이 점막염이라든지 피부염 이런 것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목의 통증이라든지 그 연하 장애 혹은 삼키기 장애 삼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조사된 부위와 무관하게 온몸 전체가 아주 나른해진다든지 또 이 점막 손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뭐 입안 식도 위 뭐 이런 그 점막에 또 손실을 받아가지고 구역질이라든가 구토 이런 게 일어나기도 쉽고요. 또 식욕 그렇게 되면 또 나른하지 뭐 이런 그 구역질 구토가 생기면 더불어서 또 식욕 저하가 생기고요. 또 그 백혈구 감소로 인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백혈구가 감소되면 이 면역이 좀 저하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방사선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종, 붓는다든지 또 목 부위에만 이제 아무래도 쓰였으니까 목 부위의 부종, 그다음에 이제 침 같은 걸 이런 거 그 침의 분비에 좀 이상이 생긴다거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미래에 또 장애가 생겨가지고 미각 장애가 생긴다거나 또 이 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방사선 조사 전에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일시 중지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 갑상선 기능의 저하로 인한 이 부작용들은 보면 아주 피로가 쉽게 오고 식욕 부진, 변비가 생기고 또 추위를 잘 탄다든지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또 체중이 변화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는 또 그 우울증 같은 게 일시적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부작용의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별도로 하지만 대체로 이런 그 부작용들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건 사라집니다. 또한 그 치료가 종료된 후에 몇 개월부터 몇 년이 지나서 늦게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이 만성 부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치료한 후에 한참 뒤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기는 그런 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또는 그 조사 부위라든지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부작용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